저는 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가지고 어머니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몇 학년 때 왔어요, 제가? 애기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2학년 때 오신 거예요? 2학년 작년이잖아. 오셨어요? 저도 온 것 같은데 언제 왔어요? 그럼 한 분밖에 없다 이거죠? 전에 저 보신 분 있어요? 언제 봤어요? 모르겠는데 저희는 4학년이거든요. 4학년. 혹시 티브로드 가입자 있어요? 티브로드 가입자?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나 뭐 BTV나 이런 거 가입 안 해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들었던 말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파악하고 싶었어요. 저는 늘 뭐 말씀드리지만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또 교직에 뭐 있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학부모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뭐 상담이나 심리나 뭐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 많죠. 학위도 있고 막. 저는 야매예요, 야매. 우리 아이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간절하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엄마들은 보면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계를 맺죠. 그래서 모성애가 막 발동해서 태어나면 막 밤잠 못 자면서도 기저귀 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관계 생기기 좀 힘든가 봐요. 저는 우리 애 태어날 때도 가톨릭 병원에서 낳았는데 그날도 축구하러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욕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4살쯤 되니까 이제 관계가 좀 생겨가지고 갑자기 없던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게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차이지만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아이들 보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잘한 거 그대로 했으면 좋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아이는 좀 안 겪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 보면 어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엄마들이 전부 피아노 보내잖아요. 그리고 피아노가 무슨 국민 공통 교육 과목처럼. 저도 우리 4살이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 확 밀려왔어요. 왜냐 하니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폐결핵 환자였어요. 옛날 말로 폐병인데 시립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병에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대신 엄마가 공장에 나가서 이제 전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우리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신이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모든 희망을 건 거죠. 특히 이제 우리 형에게.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3학년인데.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아빠가 단칸셀방에서 밥상 펴놓고 형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하드트리. 그리고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야간 가고 내 식구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형이 막 새벽에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 일로 보니까 진짜 옆에 아빠 요에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데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가득 나와 있고 숨을 들이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거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뭐 우리 삼형제는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죠. 아빠가 없으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형편이 점점 나빠져서 엄마가 더 이상 삼형제를 함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우리 형제들은 친척집을 다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6군데 다니잖아요. 엄마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6군데 다닌 게 아니고 한 친척집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부담되니까. 그래 돌아다니라고. 저는 6군데를 이제 다녔는데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슬프죠. 저는 14살 때 첫 직업이 서문시장 근처 인쇄골목에 인쇄소 사환.
그래서 저는 공장 다니면서 뭐 저쩌고 하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겨우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대학을 들어가서는 공교롭게도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지멋대로 하고 막 별 2개짜리가 1년에 별 하나씩 올려가지고 결국 별 4개를 전역하고 또 대통령 지가하고 막 대통령 우리 손을 못 뽑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 막 지방선 간다고 난리인데 비극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저는 또 정치외교학과 들어갔다. 그 꼴 보고 있겠어요? 바로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 이제 저는 30대 초반까지 우리 아이 4살 무렵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막 이랬어요. 저기 농공에 가면 평화산업이라고 해요. 저 그때 학력 속여가지고 위장 취업하고 있잖아요. 평화산업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바꾸려고. 하여튼 그러니까 요약하면 저는 공부를 마음껏 원 없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4살짜리 아들을 보니까 막 갑자기 불현듯이 원 없이 한번 공부시켜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먹이고 이쁘고 재우고 당신이 하더라도 얘가 공부는 내가 시킬게. 아들 하나니까 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4살 때 제가 애를 뺏었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키웠죠, 직접. 그래서 저는 교육관리 전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감이 쫓기면서 또 정신병을 막 앓으면서 아이 키우다 보면 정신병 하나씩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저는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니까 중증 충동 조절 장애 환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제가 직접 키웠어요, 직접. 그 경험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금은요, 제가 1년에 하나요, 4, 5, 6월 달이 연수 시즌이죠. 4, 5, 6월 달 지금 70군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불려다니는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티브로드하고 협약해가지고요. 남구 달서구에 티브로드 가입자는 텔레비 틀면 저 나와. 티브로드 가입자가 없어서 못 반갑다. 엄마들 막 텔레비에 나오니까 막 캡처해서 보내주고 이러던데. 저는 이제 큰 소리 치고 아이를 뺏었어요. 와이프한테서 공부시키려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들 있죠?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뭐 언니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막 이래가지고 놀러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죠. 또 학교 들어오면 학교 설명 끝나고 나면 밥 모임 한다고 인근 커피숍에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 막 이렇게 주고받고 유통하고 이런 게 정보죠, 정보. 저는 이제 그런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 한 짓이 뭔가 하면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뛰어가가지고 그때 제일 서적이 제일 컸는데 제일 서적 지하 1층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어요. 육아 서적 코너. 거기 갔어요. 육아 서적을 닥치는데 읽었다. 근데 진짜 거의 다 읽었어요. 특히 안 빠지고 이런 책은 제목에 영재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면 그리고 제목에 서울대라는 말 들어가면 다 안 빼놓고 읽었어요. 제가 서울대에 합류해가지고 공부를 할 기회를 한번 얻고 싶은데 제대로 못 얻어서 저는 항상 제 30대 초반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30대 초반까지 제가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내게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졌더라면 내가 중학교를 한 번이라도 갔더라면 아니면 고등학교라도 갔더라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번 기회만 주어졌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멘토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내 인생을 이끌어줄 인도자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또 원 없이 공부를 시키고 싶고 이랬죠. 근데 참 우리는 운이 좋았는지 제가 육아서적들을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 많은 육아서적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책을 좋아해야 한다. 근데 신기하죠. 아니 강의하러 가는 학교마다 엄마들 다 알고 있어 미리 정답. 근데 또 그렇게 안 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고 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드물어요. 이상하죠. 애 공부 잘하는 거 싫은가 봐.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와이프가 중학교 교사할 때 월베이 중에 근무할 때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서울중앙 근처에서 저 어린이 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하고 아이를 끌고 가더라고. 가보니까
정말 좋은 주옥 같은 어린이 책 있잖아요. 특히 세계적인 그림책들 쫙 전문적으로 전시되어 있고요.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 엄마들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뭐 전집 매장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저런 어린이 전문 서점이 전국에 한 80군데가 있었거든요. 대구에 4군데, 5군데 이렇게. 정말 책이 너무 질이 좋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끌려갔지만 안 그래도 육아서적 읽고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자발적으로 매주 한 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그때 그림책 5,000원, 6,000원 이럴 때인데 지금은 비싸죠. 12,000원 막 이런. 그림책 5,000원, 6,000원 할 때 가가지고요. 한 번 가면 한 15권씩 사가지고 와서 읽어주고요. 다 읽으면 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진짜 거짓말은 못하고 무슨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런 날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 꼭 아이 손을 잡고 갔다니까. 그걸 언제까지 했는 줄 알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다. 우리는 4살 때부터 12년이나. 지금 생각해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저는 애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잡은 횟수 곱하기 100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한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어린이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데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한 고학년이 되니까 이 찌랄 하더라고. 뭐 내가 꼭 왜 그거 가야 되나 해서 레고 놀이하기 바쁜데 하고 뭐. 그거 가면 제가 할 수 없이 서부정역 옆에 가면 롯데리아 있어.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 쏘고요. 콜라 쏘고 뭐 이빨이 녹기나 말기나 막. 아직까지 뭐 미국 뉴스에 미국에 콜라 그래 많이 마시는데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아니 이빨 빼가지고 콜라에 담아 놓으면 녹지. 이빨이 꽂혀 있는데 녹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 그래 저는 막 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다시 어린이 서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인증샷도 가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되면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이러죠. 아니면 뭐 요즘 네이처월드 뭐 이런 데 가고 이러는데 우리 가족은 어린이 서점 갔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 책 사놓은 집이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점 쪽에서 이벤트를 했어.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 D카드 없을 때예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이벤트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 놀래가지고 막 연출하죠, 연출. 저 미워가지고요. 맨날 막 일찍 죽으라고 커피 진하게 타주고 하고. 제가 B형이고 까칠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맨날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이런데 그래서 저를 정말 미워해요. 근데 연출하잖아. 막 다정한 체 어깨 서놓고 막. 우리 아이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요. 이게 5학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이집을 꾸준히 다니면서 좋은 그림책을 사서 많이 읽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보여 눈에 뭐가 자라. 예를 들면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죠. 어휘력. 그죠? 신기하다니까. 뭐가 무럭무럭 자라요.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들어봤죠? 몬테소리 음물 다 알잖아. 그 마리아 몬테소리. 이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전인적인 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신체 영역의 발달.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엄마들 보면 유기농 조작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또 MSG 안 쓰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학습과가 된대요. 인지 영역의 발달.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정서적인 안정. 이 3가지가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아이들이 잘 자란대. 그런데 인지 영역을 발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쇠견머리가 트인다죠. 옛날 할머니들 말로.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젊을 때는 막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구분이 되고요. 겸손해지고 이렇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데리고 주말마다 체험학습 많이 다니시죠. 캠핑도 다니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 데리고 늘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해외는 갈 형편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직업체험. 저는 우리 애 막 법률가가 되라고 법정 같은 데 가서 판사들 앉는 자리 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려고요. 저 경기도 그
경기도, 강원도, 경기에 가면 그 뭐지? 양평가, 양평인가? 하여튼 팔당댐 지나서 저 북한강 쪽 올라가면요. 그 국립영화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옛날에 유명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그 세트장도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법정 영화를 찍었던 세트도 있어.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운전해가 데리고 가가 판사들 앉는 자리에 앉혀놓고 막 사진 찍으려고 하면 애는 또 찍기 싫다고 지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는 정말 쉽더라. 여기 리틀소 시험 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 5만 직업 체험 다 하죠. 해봤어요? 학교에서도 막 가잖아. 체험학습도 가고. 애 키우기 정말 좋아졌어. 또 저처럼 도서관에 안 가도, 어린 서점 안 가도 돼. 요즘 뭐 도서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거 보니까 바로 옆에 성서 도서관 있대. 이거 요즘 애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개꿀 하죠. 그죠? 저 애들 좋아하는 게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개꿀릭 하더라고. 갑자기 뭐 공짜로 무슨 좋은 일 생긴다고. 아니 학교 옆에 바로 성서 도서관 있대? 그러니까 뭐 학교 도서관, 물론 요즘 학교 도서관도 많이 좋아졌죠. 사선생님도 배치되고요. 좋은 어린이책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 때는 학교 가정통신문이 집에서 와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게 책을 한 권씩 보내라 한다니까. 그럼 저부터 제일 아까워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애 가방에 넣어 보내고. 그걸 학교 도서관에 모아놨어.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이다. 공공도서관도 드물었고요. 저는 그때 남부도서관을 주로 갔는데 앞산 밑에. 가보면 어린이 열람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린이 전문서점 가서 매주 10만원 정도 책을 샀다니까. 그 대신에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죠. 우리 아이는 피아노나 태권도도 못 다녔어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니까 무슨 공부에 필요한 저런 요소들이 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력. 신기하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자라는 거 독해력 이런 거. 독해력.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무슨 중요한 시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평가 제외하고 다 독해라 독해. 읽기라고도 하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보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요. 뭐 국어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어휘력 잘하죠. 어휘력.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창의성도 잘해요. 전집 말고 전집은 6가지 키가 똑같죠. 표지 색깔도 파스텔은 똑같죠. 군사문화 같잖아. 군사문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은요. 어떤 때는 짜증나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린사님 걸 조심하세요. 뭐 코끼리 왕 봐봐. 이런 책은 그림책이 넓적하고 커. 책꽂이에 안 꽂혀요. 그럼 짜증나 눕혀놔야 돼요. 또 어떤 책은요. 가느다랗고 길쭉해 튀어났어. 문이 안 닫혀. 열받나니까. 그리고 사용 재질이나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요즘 보면요. 어떤 책은 예를 들어서 무지개 물고기 같은 책은 비늘이 홀로그램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또 어떤 책은 오돌도돌하죠. 또 요즘 막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작가 베키나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뭐 이상한 뭐 공예를 닥종이 공예인가 뭐 배워와가지고 종이로 사람을 만들어. 장수탕 선생님 보면 냉탕에서 요구르트 마시는 할매 사람을 요래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사진을 찍는다니까. 사진을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유화를 그리죠. 어떤 사람은 동양화, 수채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질과 일러스트와 이런 게 다 다양하거든. 판형 다르죠. 장정 다르죠. 디자인 다르죠. 이런 좋은 원칙을 계속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의성도 자라요. 또 텍스트에 집중하면 당연히 집중력도 길러지죠. 엄마들 보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집중력 길러진다고 방과후 바둑교실 보는 거 이러더라. 바둑 할 때 그 생기는 집중력하고 공부할 때 생기는 집중력하고 달라. 그 집중력 같으면 게임 시키면 되지. 그래서 게임 시켜봐요. 놀라운 집중력 가야 돼.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있어. 엄마 아빠 잠들고 나면요. 새벽 2시 내가 지가 자발적으로 일나. 그 아빠 핸드폰 갖다가 게임하고 이런다니까 밤새. 그러니까 이상하게 낮에 시들시들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나중에 한번 들켰잖아 엄마한테. 게임은 너무 재밌거든요. 거기 집중력 막 어이구 저도 요즘 게임하는데 젊은 애들 하는 거. 지금 막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만든 세계적인 게임이 있어요. 4천만 장 팔린 게임. 배틀그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네. 총기. 와,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나이에 지금 내가요, 키 막 30개씩 써야 되고 이런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잠자기도 싫어. 근데 아침에 강의만 없으면 밤샐 거라. 근데 아침마다 학교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가 자제하죠. 너무 재밌다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집중력하고 텍스트를 읽을 때 오는 집중력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종합적으로 인지 능력 이렇게 마리아 몬테소를 불렀어요. 저는 지금 꾸준히 읽으면 이제 이런 능력이 자라는 거죠. 신기하다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키우는데 시루 밑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어요. 그리고 물이 잘 빠지게 나무 받침대를 받쳐놨다니까. 그리고 콩나물 자라라고 물을 위에서 부어. 얼핏 보기 어때요? 구멍 뻥뻥 뚫렸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콩나물이 자라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닌 거지.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 저기 뭐가 돈이 되겠노? 뭐가 남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건다니까. 이 비극이죠, 비극. 책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 막상 가족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맨날 읽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하기 어렵죠. 참 이상해요. 서울의 교보문고 앞에 가면 교보문고 창립자 신용호 회장이 저 돌비석을 세워놨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반대로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책 읽으면요. 뭐가 자란다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여기는 깊은 신뢰가 필요하죠. 그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매번 엄마들 다 할때 책읽기가 소중하다. 진짜 아는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 뭐야? 아니 엄마들이 책읽기가 소중하다 다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 커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저학년이니까 커서 수능을 친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미리 수능 고사장을 제가 모시고 가서 수능 고사장 가면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쳐요. 첫 교시가 국어거든요. 막 어떤 여학생들은요, 그 긴장해가지고 그 활자가 안 보인대요. 한 20분씩 활자 안 보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황청 이만 먹고 막 이러잖아.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수능 세대네. 맞죠? 저 봐서 알잖아. 모른 척 하지 말고.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 치잖아요.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모들이 다 알고 있었어. 얘들이 어릴 때. 근데 이상하다니까. 국어 시험 치면요.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고요. 5분 남겨가지고 답안지 마킹하고 또 조금 남아야 되죠. 그러면 가져가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어야 돼요. 가채점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가채점 할 때 점수가 높았는데 발표하면 점수가 줄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감독도 가보면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에 이걸 다 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 교실에. 안 이상해요?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어릴 때 책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사는 거라. 머리로 하는 거죠. 관념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국어시험이라서 또 자지도 못해요. 수학 같으면요. 모르면 엎어놓고 자면 돼. 양심에 가책도 없어. 해봤죠? 근데 국어잖아. 국어 우리말이라서 읽을 수는 있거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근데 항상 뭐예요? 시간 부족. 뭐 7문제씩 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는 법 배워갔죠? 고르지 말고 그냥 한 번으로 다 찍으라고. 이게 비극이라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 현실이에요. 책읽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시간이 부족해? 우리말 시험인데. 자, 이 아이들이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봤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애들은 무슨 공부해야 돼요? 좋은 데 가려면. 몰라? 안 해봤어요. 수학 공부해야 돼. 알지만 귀찮아서 대답 안 하겠지, 뭐. 수학 공부해야 돼요. 자기 공부 시간의 60%, 50%,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가 대학을 결정하거든요. 공부를 포기한 애들은 사탐 공부하죠. 근데 공부를 끝까지 잡고 있는 애들은 수학 공부.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 20% 남은 그걸로 이과는 과탐, 문과는 사탐 공부해야 돼요. 책 읽기,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미 좀 늦었죠. 다시 필름을 돌려서 중학교로 내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엄마들 책 읽기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러니까 뭐 잔소리라도 좀 하잖아요. 근데 중학생이잖아. 애들 잔소리하면 엄마들,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간다니까. 드라마 봤어요? 딸내미가 문 쾅 닫고 들어가. 그럼 그 앞에서 엄마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스스로 주저앉아요. 이게 현실이 된다. 저도요, 우리 애 중학교 때 한 대 패려고 막 열받아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스윙을 했잖아. 한 대 머리로 콱. 근데 뭐 가다가 턱 걸렸어요. 보니까 애 왼손이 내 손목을 딱 잡고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손으로 확 근데 내가 또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막 안 빼나 팔 안 놓나 하면서 막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때 애가 있잖아요. 막 저를 LA 경찰이 범인 진압 벽으로 이거 밀고 그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고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정신 차렸거든. 중학생들은 맞지도 않아. 힘이 더 센데? 늦었죠. 그런데 책은 읽혀야 되잖아. 책이 중요한데. 그 어떻게 범어동 독한 엄마들은 협상하는 거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애들 보고 네 말 안 들으면 엄마 말 안 들으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다. 딱 이걸로. 애들 요즘 휴대폰 없으면 끝장이거든. 와이파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애들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안 내준다고 겁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 말 듣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봉호동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 같은데 국어 논술 전문 학원 많아요. 비싼 돈 주고 전문가한테 보내면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겠지 하고 보낸다니까. 근데 뭐라 해요? 거기 가서 애들이 뭐 책 읽어요? 습관이 안 되는데 아니고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 엄마들은 뭐네요? 전기세.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이래 생각하더라 전부 다. 아니 대치동에 그 유명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이 했죠. 95%는 전기세 내려온다. 정말 SR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타 강사였잖아. 그 과거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대치동에서 과학 탐구 영역 일타 강사였다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하는 정도면. 자, 이 아이들 다시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초등 고학년 때 우리가 뚜껑 열려서 막 뭐 미친 뭐 날뛰듯이 하면 말 좀 듣죠. 엄마들이 책 읽으라 하고 막 하면 애들이 책 읽는 흉내 낸다니까. 와이 들고 앉았어. 학습 만화, 대표적으로. 학습 만화 왜 안 좋은 줄 알아요? 학습 만화 너무 친절해. 그래서요, 말풍선, 익살스러운 그림, 비속어, 이런 걸 사용해서 내용을 너무, 지식을 너무 잘 전달해줘. 그래서 애들은 낄낄거리고 있으면 내용 파악이 다 돼. 원래 책 읽기의 핵심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책이 불친절하거든요. 저자의 의도 파악해야 되죠. 행간이 숨은 뜻, 그 다음에 배경, 그죠? 그림, 띄어읽기, 뭐 이런 종합적인 사고작용이라.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때 내 경험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면 책 몇 페이지 읽다가 덮고 또 생각이 빠지고 이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책을 안 읽나? 이상하다니까 자꾸 내하고 부딪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은 이래. 그죠?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근데 너무 학습만 너무 친절하잖아. 그러니까 읽어도 생각하는 힘이 자랄 겨를이 없죠.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책 읽기의 원래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책을 읽을 때는 지식을 습득하는 책도 있어요. 실용서적도 있고. 근데 어릴 때 책은 그렇지 않죠. 책의 맛을 알게 해야 되는데 책의 맛을 알게 하는 데는 학습 만화 같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 알아. 이거 들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학습 만화만 들고 있어. 어떻게 해요? 고학년 때 그냥 뭐 내 소중한 아들인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시켜야지. 책과 관련된 거.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유명한 브랜드 하잖아. 웅진 북클럽, 하늘이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사실 전부 학습지지 학습지. 문제 풀기. 초등학교 때 문제 푸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 여러분들 뭐 다시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못된 말 하고 갈게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고요. 문제를 푸는 행위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수학도요. 수학 교과서가 이 김책이 있죠.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을 잡아. 그런 다음에 확인을 뭘로 해요? 이 김책으로 하는 거랑. 맞죠? 근데 개념도 안 잡고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 또 틀린다니까. 오늘 틀린 거 오답 처리하면 내일은 맞춰. 한 달 후에 하면 또 틀려요. 이 개념, 실력이 향상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라도 시키죠. 재학년 때는 더 불안하잖아요. 분명히 이것들이 유아 때는 자기 전에 막 책 뽑아와가지고 엄마 보고 읽어달라고 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학교만 들어가면 책과 멀어져.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이런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근데 책이 소중하다 이런 말은 들었죠? 불안하죠? 뭐 해요? 책과 관련된 학습지 하지 뭐. 그죠? 뭐 싱크빅을 하든지 뭐. 아니면 요즘 또 동네마다 이상한 브랜드 있더라. 뭐 책나무 캐사코 막. 전집 잔뜩 꽂아놓고 애들 놀러가고 놀이터 좀 놀고 뭐. 그런 데라도 보내야 좀 다소 위안이 되죠. 가고 애들 책 읽고 나면요. 저기 제대로 읽었나 의심도 돼. 뭐 대충 거짓거짓 읽은 거 같죠. 쫓아가서 확인해야 되잖아. 야, 그래 왜 했는데 주인공 뭐 왜 하더라 하고. 동생 때려 가더라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라 하고. 질문해봐야 되죠. 또 질문하다 뚜껑이 열린다니까.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죠. 근데 이놈의 책 읽기 때문에 또 뚜껑 열려. 큰일 나죠. 독활동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뭐 독활동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소신은요. 독활동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병 환자니까. 안 그래도 수학 공부 시키다가 막 뚜껑 날라가가지고 애들 잡기 잡고 자책하죠. 밤에 잘 때 되면 자책이 되죠. 너무 슬프죠. 내일은 꼭 정신과락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정신과 가도 소용이 없어. 정신과 가서 의사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고 좀 심하다 싶으면 처방해 주는 거라. 우울증, 항우울제 아니면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거. 근데요. 이거 아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정신병은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라서 항우울제 이런 게 안 들어. 이 파트타임 사이코라 해야 되거든.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파트타임 사이코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지나면 다 맨정신 돌아와. 맞죠? 2시간 지나면 막 애통하고 막 이러다 또 애방에 쫓아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빌고 막 울고 막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알지. 근데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동네 언니들 뭐라 해요? 그 가다가 애 잡는데 관계가 나빠진대. 차라리 학원 보내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맞죠? 저는 동네 언니가 없어서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잡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가서 정말 진심으로 빌고 아까 아빠가 미쳤나? 아빠가 지금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도 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고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못 다녔잖아. 아 진짜 물론 영어는 뭐 예를 들면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법 들어봤어요? 제가 잠순의 영어의 원조잖아 원조. 알아요? 모르죠? 오늘 영어 시간이 아니라서. 저학년 때 뭐 또 학습지 해야 되죠. 불안하니까. 뭐 하여튼 읽기와 관련된 국어 관련된 학습지 하고 아니면 뭐 한자까지 하죠. 또 훌륭한 동네 언니들이 우리말이 70%는 한자로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장원 한자 시켜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도서관에 다니 도서관에. 도서관에 가서 가족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아들 둘 하면 4개 만들죠. 가지고 성수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요. 일주일에 수십 권 빌릴 수 있다. 그걸 꾸준히 읽어주면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자라.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엄마들이 아이들 책 읽고 나면 또 막 쫓아가 확인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살림하느라고 책 못 읽잖아. 애들 읽은 책 다 못 읽죠. 그럼 질문도 못 하잖아. 지가 안 읽었는데. 그때 또 훌륭한 동료들이 나타나가지고 니를 대신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책 뒤에 붙여준 좋은 출판사가 있다 하면서 권하죠. 책 뒤에 왜 질문지 막 3쪽씩 2쪽씩 만들어 붙이고 막 이거 좋은 책이라고 하고. 그건 책이 아니에요. 쓰레기 있어. 그건 교재지 교재. 책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이들 키울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동네 언니를 조심해야 돼. 미안한데 여기 동네 커뮤니티를 해치는 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왜냐면 언니들도 몰라서 그렇거든. 뭐가 뭔지 몰라. 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지도 앞을 못 보는 게 후배들 때문에 가다 다 떨어지는 거지.
이게 진짜 슬픈데 언니들도 좀 정신 차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다행히 저학년이니까 동네 언니 없겠지. 어릴 때요 문제풀이 하면 안 돼. 초등 저학년 때는요 뭘 해야 돼?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돼. 근데 막 샷발이 문제 풀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때 보면요 스피드 스케이팅 있죠. 쇼트랙은 보니까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나. 막. 왜? 빨리 승부가 나니까. 맞죠?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5,000m, 10,000m는 어때요? 서서 출발한다니까? 애들이. 그리고요,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가운데 처음으로 올림픽에 채택된 종목, 매스타트. 우리나라 이승훈이 우승한 경기 생각나요? 결선에 우리나라에 둘이 진출했잖아. 20살짜리 정재훈하고, 그 베테랑 이승훈하고. 정재훈이 앞에서 막 다른 놈들 앞으로 못 나오게 막아주고 막 이승훈이 중간에서 페이스 조절하다가 막판에 딱 금메달 딴 거 알죠? 동영상을 내가 다운받아가 여기 끼워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경기에서 중계방송 유심히 보면요 유튜브 지금 한번 찾아봐. 유심히 보면요 아니 반바퀴 빨리 달리는 놈이 둘이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승훈보다 보통 주력 그룹보다 반바퀴 빨리 달리는 선수가 둘이 있었어요. 걔들이 우승했어요? 어떻게 됐어? 나중에 다 따라잡혔죠. 왜? 체력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동네마다 반바퀴 빨리 다니는 옆에 애들이 있다니까? 혹시 여러분들일지도 몰라. 아니면 여러분들 옆 나이는 아줌마일 수도 있고. 아이, 꼭 반바퀴 빨리 다니니까 어떻게 불안하잖아.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이승훈처럼 프로면 딱 페이스 조절하고 저건 소용없어 하고 결국은 체력이 안 돼서 따라잡힐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초등 저학년 때 뭐 아나 엄마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애 보면 막 2학년인데 구구단을 철철철 막 해. 어떤 애 1학년도 하더라. 그러면 막 불안하죠? 그래가 막 안 그래도 안 되는 우리 애 동네 애들이 또 코치하잖아. 그건 안 되니까 더 빡시게 돌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고무줄 너무 땡기고 해야 돼. 탄력을 잃어요. 끊어지죠. 아이들은 대부분 기다려야 되거든? 왜? 이 성장이 아직 덜 됐거든요. 이상하다니까? 뭐야? 키도요.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 벌써 반에서 제일 큰 애들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해요? 고학년중 가면 역전된다니까? 어떤 애들은요, 중학교 때 벌써 큰 애들 있고요. 그 초등학교 때 반에서 짱하던 애들이 그 기억만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까불잖아. 나중에 지보다 작고 쟤한테 맞던 애들이 커져가지고 있잖아. 역전되는. 성장이란 게 이렇다니까. 인지능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 특히 뭐 1월부터 12월에 한 학년이잖아. 그러면 한 저쯤 10월생쯤 가면요. 1월생들이 누나처럼 보인다니까. 이 갭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2월생은 1월생 따라잡을 생각하면 안 돼. 기다려. 애가 자라기를. 근데 막 쪼아 붙인다? 같은 학년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가능성을 이렇게 되죠. 우리 애는요,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가 한 텀이었어요. 우리 애는 그 다음에 2월생이야. 그 7살 학교 들어갔거든. 아니, 가끔씩 여학생들 집에 놀러 오는데 보니까 누님이야, 누님. 큰 누님. 우리 애는 조그마니까 맨날 뭐 운동장에 깃발 들고 1번. 6년 내내 운동회 하는데 다 꼴찌라. 어떤 애는 제가 운동회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어떤 애는 4등 했대. 너무 기뻐가지고 뛰가 보니까 4명 뛰었어. 또 한 애는요, 그 운동회 애들이 하얀 실내 신고 뛰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우리 와이프가 애 실내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줬네? 안 그래도 꼴찌인데, 그 60m, 50m 뛰잖아요, 운동회 때. 아, 뛰다가 신발이 벗겨졌네? 그래가지고 그 벗겨진 신발 한쪽 줘가지고요,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민망한 얼굴로 꼬린 지점을 향해 들어오는데, 50m, 60m 뛰는데 차이가 20m 나더라고. 내가 그때 이혼할 뻔했다니까, 열받아. 아니, 꼭 실내화지 이 시점에서 그렇게 풍덩한 걸 사줘야 저는 애 기죽이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친척집 원쳐 다니면서 너무 막 열등감 막 이런 게 너무 심했거든. 그래서 아이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제한테 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6년 내에 아빠 달리기 나갔다니까. 애 기 살려주려고. 그래서 저는 6년 내에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비누 타다 갔다 했어. 제가 뭐 운동을 남보다 잘하고 이런 게 아닌데 저는 축구를 늘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늘 축구를 하니까 운동 안 하고 회사 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안 따라가.
어떤 사람들은 상체는 막 익하는데 다리가 안 나는데 그건 내 뒤에서 막 벅벅 쓰러지고 있어요. 저는 늘 뛰잖아요. 축구를 하니까. 그래가 6년 내 1등. 어떤 해 위기가 찾아왔어. 딱 달리려고 아빠들 4명인가 5명 섰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젊어 보이는, 저도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내보다 더 젊은 20대 후반 같은 아빠가 하나 보이대.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 아이고 겁나대. 근데 슬그머니 빠져나가 다른 쪽으로 옮겼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6년 내에 1등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그리고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찾아가면 애들이 다 알아. 이제 그 반 애들이. 우리 아이 애들이. 와, 명예기 아빠네. 하면서 와 하고 내가 뛰면 트랙 뛰잖아요. 그럼 막 함성 지르고 응원해주고 막 이랬다. 근데요, 6년 내 그 가던 놈이 중학교로 갔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는 운동회 안 가고 체육대회를 가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 개주 대표가 됐잖아. 우리 애가. 저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날 저녁에 애한테 물어봤어. 야, 니 어쩌다가 반 개주 대표가 되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몰라, 경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가더라고. 경부 경찰.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몰라요. 아니, 내보다 훨씬 젊은 애들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모르네. 근데 경찰과 도둑놀이 하나는 도둑하고 하나는 경찰에 막 도망가고 짜보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거 대유행이었거든. 요즘도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찰과 도둑놀이를 우리 애만 하냐고. 다 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반개주 대표가 됐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가 2월생이었잖아요. 다른 애보다 늦었어. 근데 이 갭이 점점 줄어든 거죠. 중학생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들 성장이 이렇다니까. 자, 인지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학습 영역도 지금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좀 자라죠, 자꾸. 갭이 줄어든다니까. 근데 이 갭을 인정하지 않고 저학년 때 쪼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반바퀴 먼저 달리는 메스타트 그 선수처럼 다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릴 때 뭘 해야 돼요? 체력 길러주기. 이 체력 길러주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인지 능력의 여러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지?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어휘력, 이런 걸 자라게 하는 거죠. 이건 학교 평가로 잘 안 드러나요. 학교에서 다른 평가는 기말고사라도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들은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콩나물로 비유한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자란다. 안 믿네. 눈을 보니까 안 믿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인증샷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그때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이 교육감님은 처음 취임하자마자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크게 창의적 신장, 대구 교육의 목표 창의적이다. 지금 교육감님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했죠. 아, 맞다. 이거 10시 반에 시작했지. 그래가 12시 10분까지 가는가? 맞아요? 왜 30분 늦게 시작하지? 다른 학교 다 10시라. 늦게 오니까 좀 편하긴 편하대. 근데 다 알람을요, 내가 매일 10시에 이제 오도록 맞춰놨거든. 그럼 8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 6학년 때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교육감님이 취임하자마자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 하나씩 보내야 돼, 6학년 대표 하나씩. 우리 6학년 때, 우리는 조그만 학교 다녔어요. 한 학년에 3반밖에 없는. 3반 인원이 그때 100명인가 이랬어요. 근데 하여튼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대구교대 갔잖아. 가가지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그때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국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은행나무가 있다. 은행나무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지금 각 대륙으로 번성해서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있다. 은행나무가 인류의 주는 유익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더 늦게 지구상에 출현한 종들이 많은데 벌써 멸종하고 없는 종들이 많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 문제 하나 딱 달렸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 한 문제. 2번째 문제 뭔지 알아요?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친엄마 가려달라고. 근데 둘이 뭐 아무 양보 안 하고 뭐 서로 직업마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2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다. 그때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고 양보했대.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럽시다 하면서 반 토막 냅시다 하면서
그걸 보고 솔로몬이 내 인연 네가 가짜네. 유명한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 자,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 딱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문제 수준 높죠. 이거 생각하는 힘 없이 어떻게 써요? 많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택도 없는 황당한 추첨한다 이 하면 감점이고, 논리적으로 치는 말을 가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죠. 근데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를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죽을까봐. 우리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잖아요. 그때 대구시내 초등학교 190개 있었거든. 지금은 더 작아지고 250개 되는데 그때 190개 학교에서 다 나왔어. 우수한 애들이. 특히 대구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은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 지금은 국회에서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교육청 영재교육하죠. 4학년 이상 교육청별로 60명 뽑아. 여기는 남부교육청이죠. 남부교육청. 남부 다 쓰고는 남부교육청 사는데 4학년 되면 3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별로 학급별로 0.5명씩을 선발해서 교육청에 보내야 돼. 그러면 시험 치거든요. 영재 선발 시험 친다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학년 중에서 60명. 남부 전체에서. 또 수성구 동구는 동부교육청에서 60명. 이렇게 서부교육청 60명. 달성군교육청 20명. 200명을 뽑아서 교육청 영재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수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교육청 영재도 없고요. 가장 우수한 애들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 가면 주말에 5학년, 6학년들이 교수님들하고 실험을 같이 하고 막 이런다니까.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학교 대표 나왔잖아. 영재교육 받는 애들이. 우리 애는 아무런 그런 기껏해야 아빠하고 영어는 잠수내 영어 하고 있고, 책 많이 읽었고, 수학도 잠수내에서 아줌마들이 저한테 조언한 대로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하고 있었고, 이게 다예요. 근데 대회가 또 애가 자꾸 발표를 기다려. 내가 혹시 실망할까 싶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계속 달랬어요. 기다리지 마라. 거기 우수한 애들 많이 나왔다. 우리는 당장 1등 하려고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능 칠 때 멀리 보고 매스타트처럼 요즘 말로 하면 수능 칠 때 우리 전국 수석하면 된다 하면서 지금 너무 입상하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위로했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제가 하는 위로를 전혀 위로로 여기지 않고 콧방귀 끼더라고요. 그리고 발표가 났잖아요. 몇 회인 줄 알아요? 모르겠죠? 좀 들리게 이야기해봐요. 아니 역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몇 등? 1등 했겠죠? 아니 우리가 그때 1등 했으면 내 여기 안 있어요. 서울 올라가서 세바지에서 강의하고 있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알아. 그럼 당장 유명해졌겠죠. 1등이 대구에서 1등 하는 게 쉬운 줄 아네. 그때 경북대학 영재원에서 우리 애 동기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 천재가 있었어. 노희수라고. 근데 지금도 이름 많이 잡았잖아. 벌써 몇 년이고. 우리가 원래 28이거든. 6학년 13살이죠. 15년 전 이야기가. 노희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걔는 대구에서 수학과학으로 제일 알아줬어. 걔가 달서구 도원초등학교 다녔거든.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중에 과거도 아니고요. 그때 최초로 부산에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막 생겼을 때 거기 바로 입학해가지고 2년 만에 졸업했잖아. 그리고 어디 갈게요? 미국의 프린스턴이라고. 그런 뛰어난 애가 이 대회에 나왔다니까. 그 우리 애가 의회 1등을 해.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근데 걔도 1등 못했다니까. 노희수라냐? 노희수라는 2등 했어. 2등. 그때 1등 한 명에게, 내 1등은 누군지 모르겠어.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부터 9등에게 동메달. 우리가 5등이죠. 동메달. 저거 처박아놓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고요. 외국에 취직해서 나갔어. 그래서 제가 애 방 쓰려고 방 청소하다 발견했죠.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자랑스러워했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꾸준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남부교육청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영재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남부교육청 전체에서 최초로 그때 20명을 뽑는 영재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가 합격했죠. 그럼 매주 영재교육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 없어.
그것보다 더 좋은 선행학습도 없어요. 선행학습은 아니지만 막 굳이 비교하자면 가장 효과적인 뭐라 해야 되나? 자기교육.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 꾸준히 읽어주는 거. 특히 저학년 때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 아까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학교도가 많이 읽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이 딱 하나가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언니들 따라서 대형 전집 출판사 교육받아 가보면 딱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면 0세부터 20까지 자연관찰. 많이 했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거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출판사에서 엄마들한테 협박할 때 쓰는 말을 그대로 만들었다니까. 이런 협박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막 보험 깨고 막 적금 깨고 이런 막 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내가 이거 뭐 어떤지 몰래 찍은데 강의 듣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에 갔어요? 그리고 또 귀신같이 여기서 저기서 저까지는 뭐 어디서 몬테소리에서 나왔고 저기서 저까지는 뭐 아가월드에서 나왔고 저기서 여기까지는 한국 노벨이고 뭐 다 알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막 우리 집에 없는 거 찾는 엄마들이 있어. 아이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 이래가지고요, 용기 있게 막 몇천만 원씩 집에다 전집을 또 해놔봐야 안 읽고. 여기 물론 가끔요, 좀 괜찮은 창작이 있긴 있어. 그런 건 애들이 좀 좋아하는데, 대부분 책은 지식이거든요, 지식. 지식 중심의 책 읽기는요, 책의 맛을 모르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면 책은 못 읽는 거라, 이제. 전집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는 것이다. 요즘은요, 지식은요, 한 개인이 많이 외우고 필요 없어.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다 가르치죠. 네이버 검색해봤죠? 안 되면 구글에 물어보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의 창의력 경진대 이야기 했잖아. 지문을 준다니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 안에서 뭘 건져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요즘 수능이라는 것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 옛날처럼 많이 암기한 것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죠?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비판적 사고력, 아까 말한 사고력 이런 거죠. 독해력, 창의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체력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왜 전집이냐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상한 나라 없어요. 전집, 이런 천편일률적인 이상한. 언니들 따라서 가면 이런 거 교육받는다니까. 그리고 유명한 푸르미 아빠 와가지고 가끔씩 강의하죠. 여러분들 또 유아 때 푸르미닷컴 다 들어봤지? 난리더라고. 종교처럼 유아 때 유아 엄마들은 그렇게만 하면 다 애가 영재될 줄 알고 막 난리야 난리. 심지어는 그 푸르미닷컴 자체 생산하는 전집도 막 있고. 다 해봤죠? 안 해봤나? 안 한 척 하는 거죠. 아이고, 아니, 푸르미 2학년 때 있잖아요.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잖아.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기억하면서. 제목이 영재 들어갔잖아. 제가 어찌할까요? 예, 전 성질 급하거든. 바로 막, 광고 보자마자 시내 뛰어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올란 책 몇 천짜리 살려고 택시 들어가면서. 전 바로 사서 읽었다니까. 책을 다 읽었는데, 딱 덮었는데 열 받더라고. 두 가지 점에서. 이유가. 열이 확 받대. 첫째는요,
제가 그때 잠순에 좋은 어린이책 한 권씩 소개하고 이럴 때거든. 그 잠순에 컨텐츠 필착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면 잠순에 원고 60만 원씩 주고 이랬어요. 저도 이제 어린이 선생님을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책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먼저 낸 거야. 근데 샘 나겠어 안 나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네. 두 번째 이유는요. 정말 기분 나쁜 이유는 어린이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라. 근데 책을 냈어. 이 집 어떻게 한줄 알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어린이 책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에 이제 친한 웅진 아저씨가 계속 오는 거야. 그 웅진 아저씨가 밀어준 웅진 전집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애들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교육비를 전략해가지고 권하는 전집 다 사서 이렇게 했대. 그래서 지식이 아주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영재라는 거다. 지식을 많이 한다고 영재래. 지금도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내가 막 까도 되겠지. 뭐 함부로. 아니 진짜 안타깝다니까. 책의 맛을 알게 해야 돼요. 책의 맛을 알게 해야 되는 지식 중심이 제일 하면 안 돼. 저는요. 제가 은혜선 다닐 때 어떤 꼬마를 경험했어.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저 화원 넘어가는 길에 대진초등학교 있거든요. 달서구 제일 끝에. 그때 그 3학년 머시마였는데 엄마하고 어린이 선생님이 책을 사러 찾아왔어요. 하루는 3학년 때 얘가 책을 사러 왔는데 이 엄마가 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야는요 책 읽던 거 덜 읽고도 책 사러 가서 해왔어요. 실제로 제가 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10쪽 정도 남았는데 책 날개로 여기 적어놨어요. 안 읽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잖아. 야, 니 왜 책 덜 읽고 또 살락하노 하니까 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거야. 그런 책들이 또 있는데 사실. 이게 뭐예요? 책의 맛을 알았다는 거지. 이 무심한은요, 저 수성구 안 갔어.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가지고. 나중에 대고 가고 갔어요.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는 카이스트 가면서 지가 어린이 선생님이 샀던 책을 다 저한테 기증하고 갔잖아. 신기하죠? 이게 책을 제대로 아는 거야. 책 맛을 아는 거죠. 어떤 어린이 책은요, 이렇게 너무 재밌거나 흥미진진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짠하거나 어떤 여학생들 보면 너무 짠해서 나 엄마 이런 책 안 읽을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 애들 말로 짠하다는 말이죠. 어른들 말로 감동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 책의 맛을 아는 거죠. 자기 이야기 같은 책.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이거 집집마다 사재놓고 또 애들이 학교도 가면서 안 읽으니까 애 얼굴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 받는다 이런 기분 나쁜 날 또 뚜껑 확 날아간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40대 때 강의를 할 때는 저거 빨리 갖다 팔라고 했어요. 내가 더 유명해지면 중고나라 갔다가 팔아도 안 팔린다고. 지금 빨리 갖다 팔라고. 뭐 엄마들 뭐 웅진 비주얼 백과는 비싼데 이렇게 사더라고. 100만 원 넘어 이렇게 사면서. 백날 집에 꽂아놔봐요. 10년 동안에 한 번 읽는가 말. 10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라니까. 비싸기만 하지. 근데 엄마들 내 말 안 듣대 무시하네? 유명 안 해서 그런가 봐. 요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엄마들 이걸 못 파는 거야. 왠 줄 알아요? 이게 거실 인테리어거든. 인테리어 무너지잖아. 저 빼가 휑해지면. 맞죠? 그건 장식이에요, 장식. 그래서 내 엄마의 심정을 알고 이제 팔라 소리야. 그래서 그냥 도서관 다니라고. 진짜 엄마들 요즘 편하게 돼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 뒤에 보면요. 제일 뒷페이지에 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들의 원전 목록이 쫙 나와 있죠. 거기 전집 한 것도 없어요. 1학년, 6학년 다 뒤져보라니까. 아이들 책에 실린 그걸, 그죠? 전집에서 가져갔다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목록 보면. 전부 좋은 어린이책 다행본. 알아요? 알란가 모르겠네. 답답해 죽겠네. 뭐 아는지 모르겠네. 아는 게 있어요. 내만 열받아갖겠어. 열심히 말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의 재미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가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 발견하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애들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나 싶어서 엄마한테 소개하려고 PPT 넣었는데 엄마들 다 할 때? 아니 저는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책 많이 읽히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시키고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야. 아빠가 왜 공부를 아이한테 열심히 시키려고 하겠어? 지 인생의 아쉬움이 저처럼 없게 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하다 보면 뚜껑이 자꾸 열리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 안 전해지고 아빠는 무서운 사람으로 자꾸 인식되게 하는 거죠. 저는 저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 점점 나빠지고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근데 다음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수학 공부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엄마들 수학 공부 때는 호작질을 많이 해가지고 한 여학생들 한 3학년쯤 되면 벌써 수학 누가 만드는지 찾아. 왜 찾노 하면 죽이려고. 괜찮아요. 우리가 뚜껑이 제일 많이 날아가잖아요. 저도 이놈의 수학 때문에 정말 뚜껑 많이 날아갔다니까. 나중에는 애가요, 일기장에 나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우리 아빠가 또 보고 그걸 내한테 캐준다? 진짜 참. 미워 죽겠어, 하여튼. 너무 속상했잖아요. 이게 아닌데. 저는 정말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가지고 이 아이는 하여튼 내가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재울 때도 있잖아요. 애 방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 가서 재운다. 잠들었다 싶으면 엄마는 바로 지방에 쫓아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5분 후에 또 들어가본다니까 이 방에. 혹시 이불 차냈나 싶어. 그럼 이불 덮어주고. 우리는 또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래서 가지 수건으로 땀 닦아주고요. 또 가끔씩 애가 꿈을 꾼다. 악몽을 꿔. 힘센 놈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제가 어릴 때 엄마 없이 이제 친척집 원체 다닐 때 초등학교 가면요. 힘센 놈들 괴롭히잖아.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미술 시간이 막 공포였어요. 도화지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도화지를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크레파스는 내가 애들 버리는 거 있잖아요. 동강 크레파스 이걸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묶어가지고 다녔어. 근데 도화지는 그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사거든.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간절했거든요. 마음이. 근데 마음은 간 곳이 없고 수학 공부 시킬 때는 이상하게 내가 아이가 너무 소중한 그 마음은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불안감이 올라와서. 이상하다니까. 이놈의 공부할 때, 아이들 공부 시킬 때 올라오는 불안감은요, 끝이 없어. 공부 잘하면 불안감 없을 것 같죠? 아니, 더 해요. 우리가 공부 꽤 잘했거든. 소위 말하는 음친한데, 아니면 공신이라 해도 되고. 근데요, 아무리 잘해도 끝이 없다니까. 3등 하잖아요. 1등 하고 싶고. 1등 하면 전교 몇 등 하는 공이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전교 1등 해도요, 불안해. 왜 그런지 알아요? 전교 1등이 전국에 몇 명인 줄 알아요? 3,400명 있어. 고등학교가 1,700개거든. 문과, 이과 전교 1등이 3,400명이잖아. 서울대학교 정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학부 정원이 2,900명. 전교 1등 해도 서울대학교 못 가는 거라. 거기다가 전교 1등 하는 놈이 간호학과 가고 싶겠어요? 전교 1등이 무슨 나이팅게일 되려고? 전교 1등 하면 대부분 의대 가려고 하겠지. 이과 같으면. 문과 같으면 옛날에 법대, 요즘 법대 없으니까 이제 경영대학. 이런 데 가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140명이 정원이야. 수시로 70몇 명 뽑고 나면 수능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건 52명밖에 안 돼.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해가 3,400등 정도 해가지고 경영대학교 140명 수능으로 가려면 5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 불안하죠. 이상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애한테 전가하고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어린이집을 다녔잖아요. 좋은 어린이책,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늘 사서 아이한테 읽어줬잖아요. 내가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시간만큼은 달라. 책의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거라. 그 책 읽어주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럼 아빠 마음이 전해지고 이런 거죠. 이걸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대로 하면 아까 뭐라고요?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이제 정서 영역입니다. 정서 영역이 안정돼야 돼. 애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고 격려를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은 위로, 격려, 지랄 하나도 없어. 한마디도. 여러분들 해봤어요? 녹음해봤어? 내가 하루 동안 아이한테 하는 말인데 녹음해보라니까. 오늘 가서 실험해봐. 요즘 스마트폰 녹음 기능 잘 돼 있잖아요. 녹음해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이래. 명령, 지시, 확인. 확인해보니까 엉망이야? 어떻게? 비난, 질책, 마지막에 열받으면 어떻게 돼? 저주. 우리가 한번 그거잖아. 우리가 하는 말 6마디 안에 다 든다니까. 우리 마음은 네가 너무 소중하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 못하죠. 일상에서는 안 돼. 차라리 뚜껑 열린 날이 나. 뚜껑 열린 날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서 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가져요. 우리 딸 사랑해 가고 이때가 진심이라니까. 정상적일 때는 이 말이 안 나와. 이상하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안 나와요. 정상적일 때는 안 나와. 맨정신으로 안 돼 이거. 근데요 있잖아요. 저는 이 맨정신으로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읽어줄 때 와 진짜 그 그림책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유튜브 가서 찾아보니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그림책을 모티브로 한 노래도 있어요. 노래. 곡을 붙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아이한테 우리 마음을 전달하기 쉽고 저는 저 자신으로는 정말 어려웠지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다 보니까 저도 치유받고 제 어린 시절이 상처가 치유돼. 이상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의 첫 번째 조건은요. 동일시가 돼요.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책 중에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길버드 리에서 나온. 거기 뭐 지원이 병관이 하는 짓이 저하고 똑같거든. 그 동일시가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 그림은 내가 볼 때 뭐 아주 조잡해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별가인데 너무 자기 이야기 같은 거. 그럼 동일시가 일어나죠. 그리고 주인공이 속상할 때 자기도 속상하고 주인공이 위로를 받을 때 자기도 위로를 받고 이런 거라.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자기 정화,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 덮고 나면 뭐 하나를 깨닫게 되죠. 이거 통찰이라고 불러. 좋은 어린이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라니까. 보면요. 엄마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애한테 애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다. 근데 문제는요. 애가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쏟고 흘리고 튀고 묻히고 막 이거 개판됐죠 지금? 그러니까 엄마 팔 올라간 각도 보여요? 심상치 않죠 지금? 만약에 저런 꼴이 보기 싫으면 짜장면 안 시켜줘야지. 애도 짜장면 먹으면 다 그렇거든? 4, 5학년도 저래요. 심지어는 어른도 그런데. 근데 뭐 튀고 막, 안 그래요? 근데 엄마 열받았어, 지금. 애 막 옷 다 더럽혀지고 지금. 갈아입혀 놓으신대, 적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빨리 목욕탕 가서 씻어, 막, 이렇게. 그리고 애가 목욕탕 가서 이제 씻잖아요. 근데 애들 또 목욕탕 가서 지 혼자 씻는데, 요즘 뭐, 비누 이런 거 다 짜는 거죠. 누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짰어. 어떻게 됐어요? 거품 막 나오겠죠? 거품 아깝잖아? 그때, 거품을 재활용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 엄마가 옛날에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온 목욕탕 청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빨리 씻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보니까, 목욕탕 개판돼 있거든. 머리 쥐뜯죠, 지금 엄마? 또 뭐 지랄했겠지? 막 했겠지? 애는 이번에 굳은 결심을 해요. 이번에는 정말 혼 안 나고 조신하게 놀아보자. 조신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애는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죠? 우리 연구소 온 애들 보면요. 제 방에 칠판이 있는데, 제 방에 들어가지고 칠판에 그림 그리는데요. 막 정말 빽빽하게 그리고도 막 시간이 모자래. 그리고 어떤 벽에는요, 제가 종이를 막 써서 붙이고 만화책을 아예 만들기도 하고요. 시간만 나면 극한다니까. 정말 창의성이 뛰어나거든요. 얘 봐요, 막. 처음에는 물론 스케치북 그리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스케치북 너무 좁잖아요? 그 널따란 공간 찾다가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이런 거. 근데 이 엄마 드디어 이제 뚜껑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애 생각 어떤 줄 알아요? 엄마는 내가 하는 짓마다 지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뭘 해도 칭찬을 듣기는 그냥 맨날 혼나니까.
자, 도서관에서 이 책 빌려서 애들한테 딱 읽어줘봐요. 애들이 바로 우리 집 우석하고 똑같네 이 생각을. 이게 동일시다, 동일시. 그죠? 그 주인공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한 거라. 근데 이 책의 작가가요. 엄마가 애한테 계속 혼내잖아? 그럼 애 자존감이 막 낮아지겠죠? 이 자존감 낮아지는 것은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절묘하게 묘사를 했어. 하도 혼나니까 나중에는 없어졌어.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 엄마 눈이 안 보여. 왜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막 할 때 애 눈이 안 보이죠. 애가 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뭐 자존감이 낮아지든지 말든지 이런 거 관심이 없죠. 똑같다니까. 근데 이 엄마도 막 해퍼먹고 나서 뒤늦게 애가 없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라. 그래서 제가 다 생략했는데 막 애 찾으러 다닌다고 온 동네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 정신이 돌아온 거지.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네? 그래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찾으러 다녔는데요. 애는 사실은 엄마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다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근데 잠결에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으러 다닌다. 아까하고 버전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사랑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온 거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제서야 막 끌안고 미안해 우리 아가 뭐 산이 사랑해 하고 우리 하던 버전하고 똑같죠. 자 이럴 때 이제 애가 위로를 받는 거지. 주인공이 혼날 때 자기도 속상했다가 주인공이 이렇게 막 엄마 사랑을 받을 때 자기도 위로를 받죠. 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걸 알아요. 책 다 듣고 나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 이런 책. 이걸 뭐 통찰이라고 통찰. 좋은 어의 책은 이런 책이라니까. 아이들과 그래? 책의 주인공이 동일시되는 책.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왜 좋아해요? 주인공이 진주라잖아. 요즘 누구더라? 뭐? 엄마들 정혜인 좋아하더라. 국민연하남 하면서 막. 근데 요즘 뭐 정혜인 좋아하는 애도 있고 뭐 아이유 좋아하는 애도 있고 뭐 좀 갈리대. 근데 2년 전에는 태양의 후예가 그냥 정리했잖아. 근데 뭐 엄마들 다 지가 송혜인 줄 알아.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친구도 아닌데 카톡이 왔어, 내한테. 긴 카톡. 뭔지 알아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수목 드라마 했거든, 태양이. 본방을 10시에서 11시까지 한대. 그래, 엄마들은 본방 사수하려고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아빠들 행동 요령 첫째.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에 딱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본방이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왜? 지금 엄마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어요. 그 못해 있는데 어떤 겁없는 아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텔레비를 손으로 가리면서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건 완전 사실감이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막 갈등을 일으키고 뭐 파병 가고 이럴 때 막 오해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조마조마하잖아 엄마들. 근데 시청률이 뭐 50% 육박했다 하는가? 시청률 50% 하면요. 40% 하면 시중에 모든 텔레비가 그것만 봤다는 뜻이야. 왠지 알아요? 회사에 있는 텔레비는 안 키거든.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밤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는 다 그거 보고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텔레비는 꺼져 있고 그래서 시청률이 40%라. 그러니까 시청률 40% 이건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제일 인기 있는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기껏 해봐야 20% 안 돼. 효린의 민박 옛날에 할 때 뭐 이런 거. 10몇 %까지 종편에서는 10% 넘으면 기적이라니까. 근데 시청률이 40%잖아. 왠지 알아요? 온 대한민국 엄마들이 송혜교하고 다 통일시돼가지고 송혜교가 막 송중기하고 뽀빠락하면 막 지가 뽀빠한 것처럼 막 바로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동일시. 그리고 카타르시스 오해 풀리고 막 끌안고 이렇게 하면 막 자기가 그런 것 같이 막 어린 책도 똑같아요. 이게 좋은 책이라 재미를 느껴야 돼.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어요? 이해돼요? 이런 책을 읽혀야 되는데 이런 책을 안 읽히니까 여기 책은 맛은 안 와 애들이. 지식이나 배우다가 지식은 어릴 때 뭐 한참 공룡 자동차 개사고 이럴 때나 지식이지 로봇 개사고 뭐. 그러면요 그런 지식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모르면 네이버 물어보고 이러니까. 근데 책은 경험하지 뭐 책의 재미를 못 경험했었어.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을 빌려다가 읽어줘야 돼. 애들.
시간이 없어서 인증샷으로 대신하는데 저는 정말 성질 더럽게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좋은 책 읽어주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을 쳤잖아. 수능 성적표. 뭔지 모르고 지금 봐도 모르지 사실은. 수능에서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 공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봐도 모르겠죠.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뭔가 하면 100분위 점수예요. 100분위 점수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험에서 자 국어 옛날에 언어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언어 영역의 100분위 뭐예요? 96%죠. 상위 4%란 뜻이에요. 이해 좀 시험 쉽게 나왔어. 그래서 표준 점수가 128점밖에 안 돼. 자 요즘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수리 영역은 100%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99%라 하면 위로 1%가 있다는 뜻이고 100%라면 위로 한 명도 없어요. 위로 한 명도 없으려면 의해야 돼? 100점 만점 맞아야 돼, 만점. 우리 영어 수학 만점 맞았잖아. 잘했죠? 엄마도 초수기 등급만 보더라. 등급은요, 1등급 해봐야 1등급이, 그죠? 100%부터 상위 4%, 96%까지가 1등급이라, 96% 1등급하고요, 100% 1등급 하나가 땅 차이예요. 대학으로 말하면, 서강대 정도를 가느냐, 아니면 SKY를 가느냐, 이 차이지. 큰 차이라니까. 잘했죠? 뭐 잘했는지 아나 모르지. 이게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하는 성적이에요. 대구에서 10등. 내 말,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 회복하는 소리라니까. 수많은 실패도 해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는 생략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고 듣지 마시고. 혹시 또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수학 공부할 때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부터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네. 가야 돼요. 자, 도서관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책을 우리한테 빌려서 읽힐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지금 어떤 책인지 몰라서 못 읽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4가지 팁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무조건 출판사를 따라갑니다. 좋은 논리책을 한번 만들어서 명성을 얻은 출판사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좋은 논리책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저학년에 큰 도움이 되는 그죠? 출판사,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출판사 신뢰하고 그냥 빌려와요. 읽어줘. 그러면요,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 자, 저학년의 대표적인 브랜드 1위는 비룡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빨리 막 지나가는데, 이 지금 보여지는 PPT는 여기 컴퓨터에도 하나 복사해놨고요. 그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저 파일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빨리 넘긴다고 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 필요하다. 그럼 다른 학교에서 엄마표 영어 공부법 강의한 동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올라가 있고. 유튜브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셔도 되는데 유튜브에는 동영상밖에 없고 카페 오시면 MP3도 있고요. 다른 자료들 많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비룡소가 자 1위 브랜드예요. 비룡소가 저학년 문고 난 책읽기가 좋아 시리즈라고 도서관에 쫙 꽂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림책도 좋은 거 많이 내요. 그림책이랑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한 권 한 권을 내가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궁금하시면 우리 그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엄마를 위한 인문학 하면서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읽어주고 거기서 뭘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 강의를 공개 강의를 하거든요. 그 강의 동영상이 우리 카페 가면 다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랫동안 한 강의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림책 한 권 한 권이 궁금하시면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지나갈게요. 자, 비룡소와 쌍벽 출판사는 시공준이요. 시공준에서 좋은 책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창비. 이건 우리나라 좋은 논리책 시장을 지켜온 출판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저학년에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재밌는 책 많이 내줘요. 저는 엄마 사용법 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 수업을 해요. 하루는 3, 4학년들하고 엄마 사용법 가지고 수업을 했잖아. 엄마 사용법 뭔가 하면 지금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새로 엄마 주문하면 사용법이 매뉴얼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야.
그 저하고 아이들하고 엄마 반품하고 새로운 엄마 신청서를 작성하잖아. 그러면요 3학년들 좋다고 있잖아요. 엄마 반품 다 한다니까. 그리고 새엄마를 주문하는 주문서를 작성해요. 주문서의 조건이 이런 게 있어. 1번 하루에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2번 일주일에 용돈을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3번 욕을 안 하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4번 뭐 밥을 맛있게 해주는 엄마. 이런 식으로. 5번 학교 안 보내도 되는, 뭐 학교 안 가고 싶다고 할 때 안 보내주는 엄마. 이런 식으로. 3학년들 그거 막 반품 신청 저한테 다 맡겼어요. 내가 일괄 주문하겠다 했거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새엄마 언제 와요? 근데 애들이 4학년쯤 되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대. 우리 엄마가 요것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들한테 했잖아요. 4학년 형들이 주문을 안 해가지고 그 회사 망했다. 이 아이디어 정말 참신하죠. 엄마 사용법 매뉴얼. 사계질이라는 출판사는 좋은 수준 높은 그림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자, 길버드 어린이 아시죠?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버드 어린이 편집 주간 하시는 고대영 작가가 자기 딸이 지원이고 아들이 병관이에요. 그 자기 아이 키운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책 작가를 김영진 씨를 붙여가지고 그림책을 만든 것인데 대박 났죠. 대박. 지금 9권인가 시리즈로 나왔어요. 작년에 대구 내려서 강연한 거 들으니까 벌써 지원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대. 병관이 군대 갔다 왔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또래 친구잖아. 아이들한테 영원히 살아있는 캐릭터인 거죠.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 아이고 가자. 시간 없다. 자 넘어갑니다. 아니 올려놨다 했잖아. 뭐. 아니 폰 쓸 데도 없는데 그래 이런 데는 찍겠다 이거지. 비싼 폰 막 100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뭐 기껏 하는 거 카톡밖에 없고 뭐. 자 그대로 올려놨다고요. 시간 중에 10시 10분에 가락하던데 12시 10분에 30분 늦게 시작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많이 팔린 책 따라가기다. 자 조심할 것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 그러면요 전부 학습만 안 떠요. 금주의 베스트셀러든지 뭐 이달의 베스트셀러든지 그거 말고 스테디셀러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쫙 뜨거든요. 자 그런 책들은 당연히 아주 좋은 책들이죠. 베스트셀러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1위는 그림책 중에 1위는 넌 특별하단다. 이 미국 그림책이에요. 지금까지 뭐 4천만 부 팔렸다 하는가.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은 정말 시 같아 시. 대사도 몇 개 없어요. 이 엄마가 희한하다. 아기 때부터요. 애가 커서 막 찌랄할 때까지 계속 저녁만 되면 낮에는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저녁만 되면 자기 아들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를 사랑해. 갓난아기 때. 또 너 대사 내가 저질이 하고 이럴 때도 막 골석이죠. 근데 잘 때 되면 또 이 말 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춘기 돼가지고 장발 길고 머리 길고 염색하고 이지랄해요. 그래도 또 저녁 때면 극한다니까.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뭐 집 떠나서 대학생을 하다가 가끔 방학 때 오면 그때도 또 너무 감동적이라니까. 근데 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애가 어른이 됐어. 장가를 갔어. 아기를 낳았어. 어느 날 엄마를 회상하면서 창밖으로요. 아기를 안고 있잖아.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 한다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거 사랑은 유전이죠, 유전. 우리가 뭐 부모님들한테 막 효도하면 잘 안 되잖아.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꼭 뭐 부모님한테 원래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위로 치받아서 뭐 은혜를 갚고 이건 불가능해. 제가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어머니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단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또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해요. 너무 막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 원래 그런 거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림책 읽으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이한테 다른 말 하게 된다니까. 한번 해봐. 이런 정도는요 소장해야 돼. 소장. 동네 언니들 집에 가보고 이런 책 있으면 그 언니 따라다녀도 돼.
적어도 이런 책을 아는구나. 자, 고학년 단행본 중에, 저학년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데, 고학년 단행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검이죠. 시공 주니어에서. 시리즈는 당연히 해리포터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국내 책 가운데, 국내 고학년용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은 특히 그림책 중에서 권 있는 상을 받은 그런 시리즈를 따라가면 되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칸데콧. 칸데콧은 영국 출신의 그림책 작가인데, 그림책 세계에서는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해마다 딱 한 권에게 칸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 칸데콧 아너라고 해서, 요 딱지, 그림책 앞에 딱지 붙여주죠. 이게 칸데콧 아너 뭐 이런 건데, 칸데콧 메달. 자, 이런 책들이 지금 칸데콧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돼가지고 한 200권 정도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있어. 자, 칸데콧 받은 그림책들은 전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림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영국에는, 미국에 칸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같은 취지로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유명한 그림책들이죠. 자, 이탈리아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볼로나라는 도시에서 북 페스티벌을 여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림책이든지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림책도 여기 가서 상 많이 받아요. 자, 이런 좋은 상을 받은 그림책을 주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하면, 아이들 정말 좋아요. 전집 읽다가 이런 좋은 책 만나잖아요. 애들이, 제가 해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그림책은요, 가슴에 품고 가. 서점에서 나갈 때. 알아요? 엄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책이 좋은지 그것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책의 질이나 차원이 달라요. 자, 그 밖에도 많은 상들이 있지만 생략해요.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출판사들도 어린이 책 상을 다 시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학동네 어린이상, 창비 어린이상, 뭐 이런 식으로. 비룡서 어린이 책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좋은 상을 받은 그림책들 보면 아까 엄마 사용법 같은 책은 창비 어린이책 그 원고 공모에서 상 받은 책이거든요. 이렇게 상 받은 책들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렸다는 무슨 책을 내한테 추천하더라. 아빠 이거 강의들 좀 소개해 하면서. 제목이 너무 길어가 내가 외우지 못해. 뭐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리고 우리 애가 서점 가서 사왔어. 28살짜리가. 자기가 다 읽고 지금 엄마가 읽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읽고 나서 우리 기증해라 우리 연구소에 가니까 따로 하나 사래. 아니 하나 사라는 게 몇 권 사서 비치하래.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은 책. 고양이가 어떠고 저떠고인데 뭐 너무. 자, 어린이 도서관을 다니면서요. 이제 책을 자꾸 빌려 읽히다 보면 눈이 자꾸 떠져요. 저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초보였어요. 초보. 근데 자꾸 다니다 보면 눈이 떠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작가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 취향에 따라서. 우리 애는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로알드 달의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시공주니어에서 다 번역했거든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국에서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들어보니 제목, 책 제목 들으니까 알겠지. 마틸다, 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마이 리틀 자이언트, 내 친구 꼬마 거인, 뭐 이런 책들. 그리고 아붓고 거부가 거부가를 거꾸로 패러디가 아붓고 이런 책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작가 권정선 쌤 있죠. 강아지똥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메시지죠. 권정선 쌤은 전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하찮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애착 이걸 가지고 그걸 다 살려냈어요. 지금도 안동에 가면 권정선 쌤 그 폐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개조해가지고 꾸며놨어. 네이버 검색해봐요. 권정생 동화나라.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소풍 가봐. 거기 가면 교정의 마당에요. 강아지똥 조형물도 있고요. 엄마 까투리, 몽실언니 조형물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권정생 일대기 동영상도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책의 세계로 좀 이끄는데 아주 괜찮은 장수죠. 네이버 검색 권정생 동화나라 하시면.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백희나. 백희나가 구름빵으로 스타가 됐는데, 구름빵은 가장 단시간 내에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 됐어. 근데
저는 작년에 알사탕이 나온 걸 보고 지금 구름빵을 너무 능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라니까. 한번 사서 한번 읽어봐요. 아니면 우리 카페도 지금 제 강의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소개한 알사탕 가지고 제가 작년에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강의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원래 4월달에 쓴 책 중에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이혁배스 선생이 쓴 그림책이 있어요. 왜 제가 저 책을 4월 말에 한 줄 알아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예약돼 있었고 기적같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거든. 우리 달수구 출신 이상한 국회의원만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 뭐 빨간 이상한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뭐 혹시 여기 출신 아닌가? 조원진이라고 들어봤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그 양반.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하고 지금 아니 지금까지는요 전쟁이 휴전하고 있잖아. 쉬고 있잖아.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른다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데리고 가서 동해에서 맨날 훈련하고 이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라. 버티려고 살아남으려고. 근데 지금 종전선언이 너무나 눈앞에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라.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북한을 뭐라고 해? 반국가단체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지구상에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깡패잖아, 깡패. 제일 센 나라인데. 근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12일 날 북미회담 하죠? 북미회담 하면 종전선언, 그죠? 하게 돼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인정하고 잘 살자 이렇게 돼. 그럼 북한은 핵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 핵이 폐기된다니까? 꿈 같은 지금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야. 동서독의 통일 이후로. 진짜 위대한 업적인데. 그래 트럼프 노벨상 받을 확률이 억수로 높아졌어요. 근데 뭐 여기다 대놓고 아직도 뭐 이상한, 특히 대구는 이거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지금 한나라당, 뭐지? 지방선거 얘기하면 안 되지. 유일하게 대구 경북만 지금 그 이상한.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이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말을, 그죠? 텍스트를, 컨텍스트, 맥락을 읽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이 말이죠. 비무장지대가 왜 생겼는지 이런 것 아예 하고 나눌 수도 있고요. 비무장지대 남북 2km를 무장하지 않기로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태계가 너무 잘 지금 복원돼 있어. 이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시적절하죠. 요즘하고 초딩 버전에 맞게 이런 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면 좋죠. 우리 시간 없어 안 되겠다. 진짜 가자. 자, 외국 작가도 정말 좋은 작가들 많은데 마지막 인증샷. 자, 우리 아이가 25살 때요. 2년 전에 어느 여름에 우리 대학 다니고 있을 때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아빠, 그랬어. 왜? 그러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시험이 오니까.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네. 근데 신경질 확 나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로스쿨 입문 시험 알기를 우습게 하면서. 애들 있잖아요. 2학년들 뭐 이런 애들 기말고사 치고 오잖아. 시험 쉽다 하면 다 70점이라. 경험해봤어요. 이 똥인지 된장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알고. 내가 꼭 그 짝인 줄 알았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로스쿨 갔으면 했지만 지는 지 길이 있으니까.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지나가는 길에 시험 쳤대. 로스쿨 입문 시험.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들이댄 거죠. 그 실제로 로스쿨 안 갔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외국 살았다니까. 근데 하여튼 이 시험을 쳤는데 내가 비웃으니까 애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성적표를 나한테 보내왔다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또 좋은 대학 가려고 SKY 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서점 데리고 다니면서 책 많이 읽겠다 했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도 불안하니까 입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 가서는 집 떠나 있잖아요. 신입생 때는 그냥 놀았죠. 주로 홍대를 많이 가더라고. 클럽 많다고. 그리고 2학년에 돼서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지내고 왔죠. 24살이 됐어. 24살에 복학해서는 조금 다니다가 또 교환학생을 갔다.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어요. 들어가 25이 된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생 이후로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특별히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게 아니다. 언제 많이 읽었어요? 4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로스쿨이. 그러니까 이거 벼락치기가 안 돼. 이 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위도 없어. 그러니까 단시간에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 수험생들 사이의 정설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거 타고난다 이런 말도 있어. 아무리 공부해도 안 오른대. 과목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하고. 이거 보이죠?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자, 언어 이해 보면요. 우리가 35문제 중에 34문제 맞췄어. 근데 100분위는 95%.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위 5%란 말이죠. 만점과 하나 틀린 아이가 5%나 있다. 문제 좀 쉬웠다는 뜻이에요. 자,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우리가 28문제가 29문제를 맞췄는데 100분위는 상위 1.8%.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별력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성적을 합하면 로스쿨 준비생이 해마다 7,500에서 8,000명이 시험을 치고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을 가요. 우리의 점수는 약 120등 정도 한 점수라. 잘했죠? 120등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1등 아니라서? 아니 문과 최상위권 중에 뭐 교수가 되고 유학 가는 애들, 뭐 CPA 하는 애들, 뭐 행정고시 하는 애들 몇 명 빼고 나면 이제 문과 최상위권에 다 로스쿨 준비한다니까. 점수로 말할게. 130 몇 점이죠. 134점 얼마인데 경북대학교 로스쿨의 평균 경북대학교 로스쿨 합격자의 평균 저점수는 110점. 작년에 연세대 로스쿨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126점. 우리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134점 받았다니까. 안 잘했어요? 아니, 근데 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단순히 이번 기말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내가 울면서 말하고 싶어. 답답했어. 이걸 모르고 학습지하고 뭐 익하고 있지. 문제 풀고 앉았어. 어떤 건 또 이렇게 묻다? 그러면요, 책도 읽고 뭐 학습도 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반문하잖아. 10,000원을 들고 있어. 오늘 오랜만에 학교 나왔어. 강의 끝나고 나서 10,000원을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티를 살 수 있어 없어요? 뭐 대답을 안 하노. 10,000원밖에 없는데 점심 먹는데 10,000원 썼어. 그러면 10,000원짜리 티셔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요. 못 사죠. 자, 점심을 먹는데 10,000원을 지불했다는 말은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이 가진 시간은 돈 10,000원밖에 없다니까. 시간이 다 24시간이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노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돼.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 다른 데는 투자 못한다는 말이지.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요. 10,000원밖에 없는데 밥 먹더니 티 싸더니 둘 중에 하나지. 맞죠? 네. 논리적이죠? 네. 답답해 죽겠다니까. 언니들 말 좀 믿지 말고. 자, 무슨 말이라고요? 어린 시절 책 읽기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죠? 기초 체력을 기르는 아주 유용한 작업이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지 쓰잘데기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을 가라니까. 여기 가깝네, 성서도서관. 가족 아이디 만들어서 매 주말마다 가세요. 수십 권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거 집에 퍼질러 놓고 거실에서 그걸 읽어주고요. 이런 거 하면요, 애들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자란다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걱정하라니까. 수학 영어 걱정되면 내년에 더 올리세요. 쓰면 되고 밑에다가 학부모 부장선생님 보게. 내년에 이 선생님 꼭 불러주세요. 거기다가 내년에는 수학 공부식 강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영어 공부 강의하게 해주세요. 요즘 학교에서 2월달에 전화가 오거든요. 저하고 약속하려고. 늦게 전화하면 약속이 안 돼. 나를 바빠. 요즘 엄마들 똑똑해요. 학교에 그 요구하더라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영어 해달래. 어떤 학교는 수학 강의하래. 첫 해는 책 읽기를 하지만 이 책 읽기 기초 위에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우리 영어학과 수능에 백점을 봤죠. 20일 전에 우리 애가 귀국했어. 1년 동안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로스쿨 가겠대. 지금 마음이 변했어. 1년 생활하고.
그래가지고요, 로스쿨 가려니까 필요한 점수가 있잖아. 우리는 이제 일본에 살다 왔으니까 JLPT, 일본어 능력 검정 시험 1급. 이건요, 100점 이상이면 1급인데, 우리는 뭐 지금 요즘 모의고사 학원 가서 쳐보니까 150점 나오더라. 그리고 공인 외국어 성적, 영어 성적 있어. 몇 주 전, 3주 전에 토익 쳤잖아요. 우리 일본어만 하고 왔어. 지금 1, 2년 동안 일본어 벼락치기 해가 일본 회사 취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어는 안 썼죠. 근데 최근에 3주 전에 들어가지고 토익 쳤는데 975점 나왔어. 그것도요, 처음 잠이 들게 가지고 처음 듣기 3문제를 내리 틀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15점, 990점 만점이거든.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만점 나올 때까지 자기 치겠다. 어제도 원서 접수한다고 돈 받아왔어. 토익은 한 달에 한 번인가 치거든. 그러니까 혹시 사교육비를 안 들이고 영어를 잘하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그러죠. 아니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또 오고 싶네요. 자, 엄마들이 아이들의 책을 어떻게 읽도록 책 읽기 세계를 인도할 것인가에 관해서 엄마들을 깨우는 책 2권.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한 권은 소설처럼 이라는 책이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관념이 바뀌죠. 자, 마지막으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카페 들어오시면 하여튼 이런저런 그 강의 동영상이나 mp3나 뭐 이런 거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생략하고 지나간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하여튼 귀한 시간들 잘 들어주셔서 저도 막 나름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혹시 또 다음에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하던 거 그대로 하고 혹시 길이 막히거나 답답하다 이런 분들만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정말 답답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아니면 카페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시거나. 네,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